저희 집에서 죽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거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제 인생의 마지막 거처는 다른 곳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이 8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살았던 곳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마음 편한 게 없죠. 이사를 하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어렵고 이사하는 것도 쉽지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에서 쭉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실버타운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향은 37.9%로 그렇게 높지 않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실버타운에 살고 싶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70대인 홍할머니도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할머니는 자식들의 집과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식들은 홍할머니가 혼자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멀리 계시면 저희가 매번 찾아뵙기도 힘들고 아프신다면 어쩌려고요. 이번에 저희 집 근처로 오시거나 실버타운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홍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지만 왠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기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매주 3시간씩 차를 타고 방문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식사를 차려주신 것이 얼마나 수고로우셨을까요?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식사도 챙기고 집안일도 모두 해드린다고 하네요. 게다가 엄마와 같은 나이대 분들이 많아서 심심할 날도 없을 거예요. 자식들은 홍할머니에게 전화할 때마다 실버타운의 장점을 언급하며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자식들은 홍할머니가 실버타운에 살면 자기들이 직접 돌보기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홍할머니는 내키지 않았지만 쌓아놓은 저축과 자식들의 도움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 동안 실버타운에 살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홍할머니는 어딘지 모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고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부 시설도 으리으리했지만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홍 씨는 그다지 감흥이 없었습니다. 홍 씨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자식들에게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첫날 밤 조용한 방에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내려갔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른 사람들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것을 모르면 고급 레스토랑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다른 할머니가 다가와서 이곳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식사할 때 한껏 꾸미고 식사하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으니까 밥 먹을 때 차려입고 오는 게 좋아요. 홍 씨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괜히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홍 씨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실버타운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들어간 곳이 하필 요리교실이었습니다. 요리하기 싫어서 들어왔는데 요리를 해야 한다니 홍 씨는 당장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나가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홍 씨는 강사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대충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화장을 진하게 한 정씨 할머니가 홍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홍 씨가 보기에 정 씨 할머니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래처럼 보였지만 정 씨는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홍 씨에게 행동했습니다. 어렸을 때 살림 제대로 안 해보셨나 봐요. 정 씨 할머니의 말에 주변의 다른 노인들이 같이 웃었습니다. 홍 씨는 대꾸하기 싫어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제 걸 보고 따라 해보세요. 아니 대체 뭘 보고 따라 하라는 건지 홍 씨가 보기에는 정 씨가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 씨는 계속 뭔가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안부를 묻듯 홍 씨의 개인사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뭐해요? 여기 왜 들어왔어요? 굳이 대답해야 하나 싶었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어영부영 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죠. 뭐? 저는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들어왔어요. 제 자식은 저기 일본에서 교수님 소리 듣는데 제가 그냥 집에 있겠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좋은 곳에서 살라면서 저를 여기로 보냈지 뭐예요. 여기 살면 용돈도 필요 없는데 돈도 많이 보내주고요. 저는 어차피 모은 자산이 많아서 용돈도 필요 없지만요. 홍 씨 할머니는 작심한 듯 답했습니다. 돈 많으면 저기 옆에 레스토랑 하나 있던데 여기 인원 다 데리고 한턱 쏘시지 그래요. 매번 여기 음식 먹는 것도 질리잖아요. 아니면 저기 근사한 횟집도 하나 있는데 제철만 들여오는 데라 상당히 고급진 곳이에요. 홍 씨는 정 씨에게 복수라도 하듯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한턱 내라고 제안했습니다. 홍 씨가 그냥 소심한 성격인 줄 알았던 정 씨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홍 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다들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우리 다 같이 간만에 바깥 음식 좀 먹어봐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정 씨 할머니는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진 금요일이 다가와도 정 씨가 밥을 사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 씨 할머니의 자랑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정 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다 국내에서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자식들이 정 씨의 재산을 탐내자 쫓기듯 실버타운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이 사실을 정 씨 할머니의 통화를 몰래 들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홍 씨는 정 씨 할머니에게 금요일에 나가서 먹는 거 맞냐고 물어보려고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려 했으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 씨가 통화하느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자식들에게 꼼짝 못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배신감을 느껴 찾아와 보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 씨 할머니는 그런 정 씨 할머니를 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홍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홍 씨가 정 씨 앞에서 시원하게 복수한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홍 씨에게 다가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홍 씨는 실버타운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홍 씨가 머무는 실버타운에서는 사랑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혼자인 분들이 눈이 맞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혼자인 사람과 눈이 맞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만날 수 있는지 홍 씨는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크게 일어나서 실버타운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내 남편을 넘봐? 여보, 이거 놓고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이때 결국 실버타운 직원의 개입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 홍 씨에게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잠깐 얘기를 나눴을 뿐인데도 홍 씨가 할아버지에게 꼬리를 친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홍 씨는 실버타운 직원과 상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홍 씨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직원과 몇몇 친한 사람들에게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홍 씨는 조용히 혼자 지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처럼 홍 씨는 그런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더 이상 실버타운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홍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홍 씨는 주말에 오랜만에 자식들을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밥을 먹고 다시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홍 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홍 씨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홍 씨는 일단 실버타운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직원과의 상담에서 가족들을 오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실버타운 내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홍 씨가 머무는 실버타운에서는 치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퇴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홍 씨는 실버타운에 들어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퇴소해야 했습니다. 홍 씨는 당장 갈 데가 없었습니다. 며칠은 자식들이 자기 집에서 머무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식들은 걱정 섞인 말만 할 뿐 절대 자기 집으로 들어오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태연하게 요양원을 알아봤다며 홍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이랑 실버타운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고른 요양원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네가 거길 들어가 봤냐? 홍 씨는 이런 자식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러고는 절대 요양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마지막 거처는 요양원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홍 씨에게는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홍 씨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홍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예전에 살던 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빨리 버리고 싶었던 장롱들, 코팅이 다 벗겨진 밥상, 다 떨어져가는 문짝들 모두 지금의 홍 씨에게는 소중해 보였습니다. 이전에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동안 다행히 팔리지 않아서 홍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힘들어 근처에 사는 언니와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홍 씨는 실버타운을 벗어나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온 것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의 마지막 거처로 실버타운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서 지내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심지어 치매 검사 등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민의 만성질환이 심해지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보통 퇴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돌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곳으로 가기 전 단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눈 감기 전까지 건강하기만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버타운에서 살다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행여나 치매가 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그 안에서 겪어야 하는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질리는 식사 등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밥과 집안일을 거의 안 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직원이 한 명 한 명 케어해준다는 점은 노후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만만치 않은 만큼 한번 들어가면 곧바로 나올 수는 없으니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앞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실버타운 요양원 말고 우리가 인생 마지막을 보낼 장소로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요새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적은 비용으로도 살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뭐니 해도 인생 마지막을 보내기 가장 좋은 첫 번째 장소는 자기가 살던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을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1박 2일, 3박 4일 혹은 한 달 살기로 경험해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는 제일 내가 편안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실제로 KB금융지주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거주지 선택 조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의료시설도, 교통편도, 자녀 집 근처도 아닌 은퇴 전 거주지, 즉 원래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익숙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닌 그냥 살던 집에서 살되 집을 조금 손봐야 한다면 손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턱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에서 진행하는 집 고쳐주기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지만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크게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아주 오래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요양보험에서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덕분에 고령자 맞춤 주택 개조 시장이 아주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이런 점이 발달되어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혼자 살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 살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양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방문 요양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요양보호사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최대로 3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3시간이라는 시간 안에는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시간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락 유원대 교수님은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을 더 늘리거나 이 이용 시간을 유연하게 나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추가로 지금 살던 집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집에 속한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사는 집으로 연금을 받으신다면 생활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집이라면 지금 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를 먼 곳으로 선택하게 되면 지인들도 멀리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좁은 집으로 이사가면 답답할 수 있으니 최소 10평 이상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평은 최소 평수이니 만약에 적어도 20평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평수의 집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넓은 집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리가 힘드니 조금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거처를 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 중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복지관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학군에 따라 많이 결정되지만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집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복지관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지관에 가보셨거나 복지관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아직 복지관에 갈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냥 쭉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퇴를 하면 더 이상 배우는 즐거움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움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복지관에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무료해집니다. 이때 가장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곳 또한 복지관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며 그중에는 글쓰기, 외국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운동 등 쓸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는 식사도 제공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들도 볼 수 있는데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노인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어도 비용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복지관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선택할 때 병원의 접근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원과 집이 30분 이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가까우면 좋지만 기준이 30분인 이유는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응급 상황을 고려하면 30분보다 더 가까운 곳이 좋겠지만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이 너무 멀면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병원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는 실버타운이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무리지어 다녀야 하는 곳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질투하고 미워할 기운이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우리가 살던 집에서 평생 살려면 건강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거처를 결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 주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자식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자식 집 근처로 이사하거나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 스스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님은 자식들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자신을 기준으로 살 집을 정하고 살고 싶은 집을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준을 자식에게 맞추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 거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